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현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전 슬아이 예쁜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제 이혼은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던 5년 전에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서 정말 힘들고 지친 하루의 연속이었고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속엔 악만 가득 찼고 어떻게 하면 저 나쁜 것들한테 복수를 할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버티고 버텼습니다. 정말 잊고 싶은 끔찍한 기억이었어요.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장이라도 지우겠다고 할 정도였죠. 딸아이를 보며 괜찮을 거라 수없이 다짐하고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리다가도 밤중에 화가 치밀어 벌떡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묵혀왔던 오랜 원한을 풀고 왔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께 얘기하면서 털어놓고 나면 이젠 저도 정말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 저는 2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여자들에게 촉이 있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같은 팀원이었던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대학 후배면서 남편 밑으로 들어온 회사 후배이기도 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그 여자가 유독 거슬리더라고요. 연애 시절에 남편과 함께 밤을 보내며 분위기를 한번 잡아볼까 싶으면 그 여자가 오밤중에 고민이 있다며 남편에게 연락하기 일쑤였고 남편을 불러내어 술자리도 자주 가졌거든요. 저를 보면 항상 생글생글 웃으며 안녕하세요 언니 하니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없었죠. 전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행실을 똑바로 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여자친구는 저였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한 여자라며 그 여자와는 대학 후배이자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후배 팀원일 뿐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에게 엄청나게 친한 척을 하고 제가 동석하는 술자리에도 남편 옆자리에 앉아 애교 있게 웃는 꼴을 보면 속이 뒤틀리기도 했고 발발거리며 여우처럼 행동하는 여자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던 도중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2년의 연애 끝에 우린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고 법적인 아내가 되었죠. 어쩌면 안심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남편도 법적으로 가정을 가지게 되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우린 신혼여행을 갔다가 아이를 선물 받았어요. 인생에 한 번 있을 신혼 시절을 알콩달콩 길게 보내지 못하는 현실은 조금 서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찾아온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었어요. 임신이 체질이었던 것인지 입덧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있었던 아이도 너무 순했고 임신 기간에도 회사를 다니며 일을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전혀 힘들지 않았죠.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쯤 남편이 회사 일이 많이 바빠졌어요. 저희 양가 모두 지원을 해주실 형편이 아니었기에 저희 형편도 그리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식구가 하나 더 늘고 아이를 케어하려면 제가 휴직계를 내고 아이를 조금 돌보다가 복직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무리를 조금 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한다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 유난스러운 임산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밤낮 가리지 않고 주말에도 일을 하러 나가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의 모든 행동이 저와 아이를 위해 하는 값진 희생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고마웠죠. 남자는 결혼하면 철이 든다더니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출산이 임박하게 되면서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밤에 혼자 잠에 들기도 했고 일어나면 남편이 이미 집에 없는 현실이 너무 외롭기도 했지만 제가 투정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남편과 손을 잡고 주말에 산책을 나가며 데이트를 하고 싶었지만 얘기조차 꺼내기 미안해졌어요. 그렇게 우린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공주님이었죠. 저와 남편의 예쁜 부분만 어쩜 그렇게 쏙쏙 골라서 닮았는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는 말을 전 그제서야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아이의 새돌이 되기 전이었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제게 메시지가 한 통 왔더군요.
익명으로 말이에요. 의아해하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남편과 후배라고만 했던 그 여자가 함께 으슥한 골목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남편 바람 피우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당신이 불쌍해서 알려드려요. 라는 짧은 문장도 첨부되어 있었죠.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지인 중 한 명이겠거니 예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웠으면 제게 저렇게까지 하면서 알려주었나 싶기도 해요. 너무 믿기지 않으니 오히려 얼떨떨해지더군요. 그때부터 남편의 모든 행동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익명의 제보자의 말이 진실이더군요.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정말 후배라고 말한 그 여자였어요. 먼저 남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거래 내역 먼저 조회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진실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외도의 기간이었어요. 남편의 값진 희생이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고생하는 남편에게 마음 한켠에 미안한 감정과 고마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는데 세상에,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고 몇 달 뒤 회사가 바빠졌다고 말해줬던 시기부터 외도를 해왔더군요. 그 시기쯤부터 결제 내역들이 나열된 걸 확인해 보았는데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미 둘의 사이는 깊어질 대로 깊어졌더군요. 아마 그때 느꼈던 감정은 겪어보지 못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날 저녁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남편에게 프린트한 거래 내역을 던지며 어디 한번 해명해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 당시에 남편은 그 여자에게 미쳐 있었죠. 우리의 아이고 뭐고 그 여자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살림을 차리더라고요. 남편에게 배신감이 미친 듯이 들었습니다. 전 그때부터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매일 술을 마셔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이랑 같이 세상을 떠날까 하며 나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전 당연히 우울증에 걸렸죠. 저희 엄마가 제가 하도 연락이 몇 달 동안 제대로 되지 않아 신혼집으로 찾아오셨는데 술병이 널브러져 있는 집안꼴과 비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초췌해진 딸의 몰골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하셨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엄마 손에 이끌려 소위 말하는 정신과에 갔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달을 약에 의지하고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꼴에 이런 것도 엄마라고 저만 보면 생글거리며 웃어주고 제가 울고 있으면 달려와 꼭 안아주는 아이를 보며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까지 이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만나자고 했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기다릴 테니 가정으로 빨리 돌아와 달라고 말이죠.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고민해보겠다고 말하며 저를 비웃고 그 여자의 집으로 가더군요. 그러면 안 되었지만 남편의 뒤를 밟아 그 여자가 사는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제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살짝 열리길래 문을 젖히며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참, 집골이 가관이더군요. 둘이서 신혼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슬리퍼부터 컵까지 모든 게 2개씩 쌍을 지으며 있었고 언제 찍은 건지 둘이서 결혼 컨셉으로 하얀 원피스와 까만 수트를 입고 찍은 커플 사진이 현관 근처 선반에 액자에 넣어 올려져 있었어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낯짝 두꺼운 상간녀에게 부탁하는 일이었어요. 남편과 제발 헤어져 달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우리 가정을 박살내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고. 남편이랑 나 사이에 아이도 있는데 아이에게 아빠를 뺏어가지 말라고. 우리 가정으로 남편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럼 나도 넘어가겠다고. 울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내쫓아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 곁에 서서 상간녀가 절 내려다보며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언니, 너무 추하지 않아요? 이거 해도 너무 구질구질 하잖아요. 언니는 자존심도 없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건 오빠 맘이죠. 혹시 돌아간다고 해도 진정으로 마음이 돌아간 거겠어요? 몸뚱아리만 간 거죠. 오빠가 저랑 조금만 더 놀다가 알아서 들어가겠죠? 언니가 이러면 이럴수록 오빠가 언니에게 더 질리지 않을까요? 라면서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구냐는 제 말에 그러게 남편 관리 잘하지 그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한 번만 더 이 집에 찾아오면 절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죄를 지은 것은 그 두 사람인데 왜 그리 당당했던 건지. 마치 세상에 저와 아이 단 둘만 남은 듯 했어요. 저희가 그들의 사랑의 방해꾼이더군요. 이가 부득부득 갈렸어요. 저는 그렇게 피눈물이 흐르는 심정으로 이혼을 택했습니다. 가장 바쁠 월요일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난 후 제게 익명으로 도착한 두 사람의 사진을 크게 프린트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깽판을 쳤죠. 남편의 부서로 찾아가 남편의 따귀를 내리쳤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나오는 사진을 던지며 네가 사람이야? 라고 악을 질렀죠. 부장이며 차장이며 죄다 뛰쳐나와 절 말리더군요. 남편은 제가 던진 사진을 보고 급하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상간녀는 마침 외근으로 자리를 비웠더군요. 전 눈앞에 상간녀를 데려오기 전까지 못 나가겠다고 버텼어요. 회사의 공기는 얼어붙었죠. 그렇게 2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그동안 부장님은 제게 머리 숙이며 부하 직원들의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며 사과하시더군요. 그때 오랜 시간 상사들이 설득해서 그런지 남편과 상간녀 둘이서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전 상간녀에게 뛰어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네가 원하던 건 이거 아니야? 뭐? 남편 간수를 잘해? 너나 잘해! 라며 악을 썼고 눈물바람으로 정말 난동을 피웠어요. 하긴 딱 봐도 초췌한 여자가 남편이 바람나서 찾아왔더니 그 후배가 상간녀라는데 어느 누가 절 말릴 수가 있겠나요? 그렇게 회사를 들쑤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제 손을 보니 상간녀의 머리카락을 제가 참 많이도 뽑아왔더군요. 폭행으로 고소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했지만 제 분이 다 풀렸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저는 가슴이 멍울진 채로 살았어요. 당연히 두 소송 모두 제가 승소했죠. 제가 난동을 피운 일이 남편 회사에 전체로 퍼지게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 둘 다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지인으로 알게 된 사람이 같은 회사에 다녔거든요. 제게 소식을 알려주더군요. 불륜으로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던 업계는 좁디 좁아서 한번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둘 다 재취업은 꿈도 꾸면 안 된다고 했죠. 두 사람이 퇴사하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소문이 참 많이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남편은 정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남편은 직장에서 잘리고 난 이후 생활비와 양육비를 벌어야 했기에 노가다 일을 시작했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더라고요. 세기의 사랑을 하는 양 당당했던 두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망하는구나 싶어서 고소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상간녀는 재취업은 아예 포기한 모양인지 카페를 열어 창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져서 오히려 더 성공했더라고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쩜 이렇게 세상을 불공평하게 살게 하나 싶었어요. 당연히 모아놓은 돈은 제게 위자료로 털렸고 쥐뿔도 없는 남편은 상간녀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냥 크게 망신 준 것으로 끝내자 하며 제 스스로 다독이길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엔 마케팅을 SNS로 하는 것을 아시나요? 저도 이게 증오인지 집착인지 모를 감정에 사로잡혀 그 여자의 가게 계정을 주기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결혼 소식을요. 천성이 발발거려 그런 건지 주목을 받지 못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건지 SNS에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올려놓았더군요. 시간과 장소까지 아주 상세히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운명의 짝을 만났으니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디데이를 헤아리는데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웨딩드레스처럼 아주 새하얀 원피스를 샀어요. 상간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대망의 상간녀의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결문과 익명으로 받은 사진 등을 문서 한 장으로 만들었고 수백 장을 프린트해서 챙겼어요.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간녀 소송이 끝나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데 판결문에는 피고자 원고의 배우자와 외도를 했다는 내용이 짧게 명시되어 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고 저는 신부 대기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절 알아본 신부의 표정이 얼마나 처참하셨는지 아시나요? 어찌나 웃기던지. 오랜만이야, 정희씨. 결혼 정말 축하해. 라고 말을 하고 함께 사진도 찍었죠. 소곤거리며 제게 여긴 어떻게 알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는 네가 결혼을 하면 결혼식장에 미친 듯이 찾아와서 회방 놓을 거야. 오늘이 그 첫 단추를 채우는 날이고 하며 같이 속삭여 주었어요. 제발 결혼을 무사히 하게 해달라고 속닥거리며 제게 빌더군요. 그러게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안 그래? 네가 하는 거 봐서 생각해볼게. 라고 말하며 전 일어섰고 나중에 식장에서 보자 정희씨 하며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긴장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신랑이 입장했어요. 버진로드의 출발선엔 상간녀가 서 있었고 신부 입장을 나타내는 음악이 나왔죠. 그때 전 하객석에서 일어나 버진로드에 난입했어요. 신부를 빤히 바라보고 있으니 사색이 되어서 졸도하기 직전인 얼굴이더군요. 웅성웅성거리는 하객들과 당황하는 사회자의 발언들. 그때 저는 가방에 프린트를 해놓은 수백 장의 종이들을 하객석 온 곳곳에 뿌렸습니다. 아니, 거의 붓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신랑 측 부모님 쪽으로 가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귀한 아드님 결혼식에 이렇게 깽판을 쳐서요. 그런데 제가 아드님 구해주는 거예요. 상간녀였던 며느리를 맞으실 바엔 결혼이 엎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라고요. 제가 준비한 종이들이 온 곳에 뿌려져 있는 그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더라고요. 모두 넋이 나간 듯 했어요. 당장 쫓아내지 않고 뭐하냐는 신부의 절규에 전 그대로 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결혼식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대로 결혼을 진행할 수 있긴 했을까 싶기도 한데 만약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다면 두고두고 상간녀란 명칭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거고 시댁의 죄인처럼 살 것이고 결혼식 자체를 파토냈다면 제가 어떤 남자 한 명의 인생을 구제해 준 것이겠죠. 오랫동안 이를 갈았던 것에 비해서는 소박한 복수였는데 저도 상간녀의 인생을 2번 정도 망치니까 속이 다 후련했어요. 그렇게 깽판을 치고 온 날 이혼을 하고 처음으로 깊게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복수를 해서 그런지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사람 인생을 망쳐놨으면 그만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놓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다니 정말 괘씸한 생각이 들잖아요. 양심도 없지.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입힌 사람들 모두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혼 후에 아이와 여행도 다니고 여러 추억을 쌓으며 살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아이는 착하게 잘 자라주었고 곧 초등학생이 되어요. 제가 이젠 정말 상처를 딛고 잘 이겨내서 씩씩하게 딸을 지키며 살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참고 사시지 말란 말을 하고 싶네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